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셀트리온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25만원 레포트를 최소 3군데 이상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3분기부터 매출이 20배가 늘어난다라고 했고, 그 핵심에 바로 이 CMO 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펜트라는 워낙 잘 아실 테지만 CMO는 사실 최근에 각광받는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CMO라고 하는 것은 위탁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미국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을 맡겨서 이 CMO 업체가 생산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TSMC한테 이 CMO 형태를 맡긴다. 바로 이 팹리스 같은 형태가 바로 이 CMO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MO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게 바로 이 CDMO입니다. CMO에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MO 하는 그 기본적인 위탁 생산을 맡았지만 추가적으로 밸류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약을 만드는 게 바로 이 CDMO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CMO, CDMO에 집중하는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약가인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약가인화는 기본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물가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바로 이 의료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를 낮춰라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료비를 낮추려면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테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미중 갈등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바이오 패권 전쟁 본격화 때문에 사실 CDMO, CMO가 가장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시 바이오로직스 아시죠? 중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CDMO 업체입니다. 자, 이 CDMO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CDMO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통과를 했고,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데, CMO와 CDMO 할 업체를 찾아서 빨리 이 중국을 견제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중국 이외에 사실 미국과 한국의 동시에 CMO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삼바 나오고요, SK바이오 나오고, 셀트리온도 이 밑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은 이 바이오 제조, 이 CMO 하는 ADMA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얘네들 보면 주가가 6개월 이내에 152%나 올랐습니다.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CDMO, CMO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많이 상승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지금 사업보고서 24년 1분기 사업보고서거든요.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이 해소제 CMO 업체를 활용해서 연간 총 27만 리터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 잘 써놨어요. 이거 보시면은 와, 얘네들은 정말 CMO의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MO 거점 확보, 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3공장 신축 계획, 4공장, 5공장까지 계속해서 이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셀트리온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졸레어까지 지금 3상 인증을 한 다음에 시밀러 중에서 가장 빠르게 허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에서 이 얼마나 큰 캐파냐면 바로 5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게 한 30조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많은 바이오 신약 중에서 5조면은 사실 높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한테는 가장 빠른 선점 효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시면 일단 KB가 대표적으로 25만 원을 바로 때렸고요. 나머지 하나증권에서도 25만 원을 추가로 때렸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여기에 CMO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내용과 스텔라라, 악템라, 나프롤리아 여러 개 있는데, 여기다가 번들링, 솔직히 번들링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만드는 이 신약에다가 알파로 끼워 팔기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인플렉시맙, 인플렉트라의 SC 제형인 진펜트라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사실 이 고객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집에서 주사를 자기가 스스로 맞는다? 병원에서 4-5시간 안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참 환자를 생각하는 참기업이다. 좀 간지럽지만 참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플라이마, 사실 휴미라의 이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아직도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스텔라라와 악템라 생각보다 빠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일리아, 졸레어 지금 되게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은 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서 얘네들이 좀 더 나아준다면 진펜트라 이외에도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증권에서 구체적인 레포트까지 내놨는데 여기 매출액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주당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억대, 3천억대까지 늘어나는데 다음 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목표가가 25만원까지 커버리지를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램시마 IV 제형이긴 하지만 유럽에서의 그 점유율이 다시 60%를 넘어갔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되게 좋은 소식만 셀트리온한테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셀트리온이 시총 10위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 시총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제 대형주의 가장 특징인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코덱스, 그다음에 뭐 타이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래야 코스피를 추종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덩어리가 커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계속 담아야 되니까 셀트리온이 비중이 커지는 만큼 물량을 더 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진펜트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가 블룸버그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블룸버그에는 진펜트라라고 해서 120ml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약가가 3,000불입니다. 6,000불짜리도 있고, 그럼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6,100불, 일단 2주에 한 번씩 사야 되니까 4주에 한 번씩 산다라고 쳤을 때 총 여기 보면 10주차까지는 기본적으로 맞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10주차까지 맞으려면 총 2.5개 주사기를 사야 돼요. 그러다 보면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여러분들. 환자 한 명당 10주마다 2,000만원씩 들어오는 엄청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신약이다 보니까 약가가 떨어질 염려도 생각보다 덜한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120ml 주사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펜트라 매출의 핵심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놨는데, 10주차까지는 기본적으로 맞고 10주차 이후에는 유지만 하는 쪽으로 좀 가자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잘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플렉시맙 같은 경우에 처방 건수가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처방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매 가격, 가장 중요한 도매 가격에서도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렉시맙 같은 경우에는 도매 가격이 안 빠지면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렉트라 말고 이제 진펜트라를 보시면, 여기는 뭐 인플렉트라의 화이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뭐 크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2023년대에서 23년이 조금은 이제 밀리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이 진펜트라의 매출 추이일 텐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독점 공개하려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찍혔습니다. 아마 이렇게 급등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처방 건수, 도매 가격을 보시면 여기 도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약 한 10,000불, 한 100만원 정도로 찍혀 있는데, 일단은 아직 10만원이요. 찍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 다음 추이, 솔직히 이 다음 스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만큼 되더라도 오르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요거를 다음 달에 또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때 4월 23일날 셀트리온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RSI 관심도가 증가한 거랑, 업DI가 올라갔다라는 거, 기술적 지표에서 업DI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를 꺾어서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때 보시면 요 횡보 구간에서도 업DI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6월 4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횡보 구간을 잘 지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CDMO 이슈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드렸지만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두 개를 그어봤는데 일단
샀던 18만원의 지지선, 그리고 저점 2개를 이었을 때, 하나 더, 3개를 이었을 때 고점을 이었을 때가 24만원까지는 위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24만원, 물론 움직이면서 올라가겠지만, 일단 24만원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주식 소각이었고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래서 주가 소각했을 때 영향이 얼마였느냐를 제가 3,639원, 작년에 EPS를 바탕으로 주가를 계산했을 때 약 55배 펄을 적용했을 때 14원 정도, 약 700원 정도를 주가 상승에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17일 날부터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다음에 약 800억 정도를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자사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5월 31일까지 다 끝내고, 지금 5월 31일까지 다 끝내고, 어떻게 샀냐 봤을 때 평단은 18만 4천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만 주를 샀기 때문에 지금 약 800억 정도를 샀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어라기보단 좀 안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자사주가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사실 어떤 정책보다도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800억짜리 아주 주가 부양책을 잘 먹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한국 품목 허가 획득했다라는 것까지. 아일리아는 여러분들 황반변성 치료라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먼저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파이프라인이 추가되는 그런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보셨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EPS거든요. EPS. 주가를 올리는 게 결국엔 주당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래서 영업이익 이외에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5,500억을 벌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3조 5천억이고요. 일단 매출보다도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단기순이익 바탕으로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그럼 약 2억 주 정도 되니까 나누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2,600원 정도 수준으로밖에 벌 수 없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한 주당 약 3,000원에서 4,000원 가까이를 벌어왔거든요. 근데 매출 대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나서 사실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을 1분기, 2분기 때 보여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600원에 펄을 55배, 현재 펄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 14만원의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가고, 기본적으로 평균 주당 순이익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약 20만원 정도의 주가 수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EPS는 한꺼번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퍼밴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퍼밴드. 지금 현재는 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저평가인데요. 셀트리온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최고점 수준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돼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 갈색깔, 요게 갈색깔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약 80배 정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80배에 2,600원이면 21만원, 80배에 3,600원이면 약 26만원, 27만원까지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은 그냥 지켜보시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거고,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파이프라인 따라 주가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